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때 그 결핍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드시 삶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고플 때 음식을 찾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며 졸릴 때 잠을 자는 것과 같은 1차원적인 생존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인간에게는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의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 즉 깊고 안정적인 정서적 신체적 교감에 대한 근원적인 갈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 전문가 박지원 박사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 오랫동안 깊은 친밀감이나 따뜻한 교류가 부재했을 때 한 사람 특히 여성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심리적 징후들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취약성을 파악하여 그 사람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혹은 그 마음을 얻기 위한 공략의 대상으로 삼기 위한 정보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한 접근은 인간관계를 기술적인 게임으로 전락시킬 뿐 진정한 이해와 교감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타인을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본연의 욕구와 그로 인한 감정의 복잡성을 공감하기 위한 하나의 인문학적 성찰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때로 타인의 어떤 행동을 그저 피상적으로만 바라보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고 쉽게 오해하거나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곳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수많은 결핍의 시간과 드러내지 못한 상처, 그리고 따뜻한 연결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적 욕구라고 부르는 것, 혹은 저는 이것을 더 넓은 의미인 친밀감에 대한 욕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만, 이 욕구는 저명한 심리학자인 매슬로의 욕구 단계 피라미드에서도 가장 아래쪽, 즉 생리적 욕구의 단계에 당당히 위치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먹고 마시고 자고 배설하는 것과 같이 인간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가고 건강한 정신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야말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생물학적인 충동을 해소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욕구의 충족은 나는 누군가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있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다. 나는 이 험난한 세상에 혼자가 아니며 누군가와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다. 고 느끼는 가장 근원적이고 깊은 심리적 안정감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교감과 친밀감의 욕구가 장기간 어쩌면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 몸이 필수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해 만성적인 영양 결핍 상태에 놓이거나 질 좋은 깊은 잠을 자지 못해 항상 피로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과 정확히 유사한 심각한 심리적 결핍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강인한 정신력과 스스로를 통제하는 굳건한 의지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이토록 본능적이고 근원적인 욕구를 100%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나는 이런 것이 필요 없어 라며 의식적으로 억누르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것은 마치 숨을 참는 것과 같아서 잠시는 가능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억눌리고 해소되지 못한 결핍의 에너지는 마치 거대한 댐의 수위가 계속 높아질 때 가장 약한 틈을 비집고 기어코 물이 새어나오듯 우리의 일상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깊은 교감의 결핍이 한 여성의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심리적 행동적 신호들로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다단한 심리는 무엇인지 이제부터 5가지의 주요한 측면에서 아주 자세하고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후입니다. 타인의 따뜻한 신체 접촉에 이전보다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며 때로는 그 온기를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갈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명확하게 구분하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신체 접촉은 많은 분이 즉각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적인 맥락의 접촉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거리가 먼 일상 속에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수많은 따뜻한 교감의 순간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힘들어하는 친구나 동료가 건네는 진심 어린 다정한 포옹 정말 수고했다며 격려의 의미로 어깨를 감싸주는 묵직한 손길 잘했어 라며 칭찬의 의미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거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는 격려와 같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지지를 전달하는 비언어적인 형태의 교감에 더 가깝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접촉을 통해 교감하는 존재입니다. 심리학계에는 피부의 굶주림 혹은 접촉에 대한 갈망이라는 의미를 가진 용어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우리의 피부가 우리의 몸이 타인의 따뜻하고 안전한 접촉을 마치 음식처럼 갈망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개인화가 심화되고 과거와 같은 공동체적 유대가 약해지면서 이러한 접촉의 결핍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긍정적이고 따뜻한 신체 접촉을 통해 우리 뇌에서 사랑의 호르몬 또는 신뢰의 호르몬이라고 널리 알려진 옥시토신이라는 강력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불안감과 스트레스 수치를 실질적으로 낮추고 타인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를 허물며 깊은 정서적 유대감과 세상에 대한 근원적인 신뢰감을 느끼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주 오랫동안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이러한 긍정적이고 안전하며 따뜻한 신체 접촉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뇌는, 우리의 몸은 이 옥시토신의 따뜻함에 얼마나 목말라 하게 될까요? 이러한 피부의 굶주림 상태에서는 누군가가 어떤 다른 의도 없이 그저 순수한 인간적인 호의를 가지고 건네는 아주 가벼운 신체 접촉, 예를 들어 대화 중에 격려의 의미로 손을 가볍게 잡아주는 그 순간의 행동만으로도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감동과 깊은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처럼 혹은 극심한 갈증 상태에서 마침내 발견한 시원한 물 한 모금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작고 사소해 보이는 온기가 오랫동안 타인에 대한 경계심으로 인해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마음의 벽을 단번에 녹여내리는 강력하고 따뜻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어떤 여성이 이처럼 타인의 따뜻한 접촉에 유난히 긍정적으로 혹은 때로는 감격스러울 정도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그녀가 의식적으로 누군가를 유혹하려 하거나 혹은 관계의 진전을 서두르려는 어떤 계산적인 의도를 가졌다기보다는 그녀 자신도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깊은 무의식의 차원에서 사람의 따뜻한 온기를, 그 안전한 연결감을 절실하게 그리워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다른 한편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만큼 그 사람의 심리가 타인의 따뜻한 접근에 평소보다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계선이 낮아진 상태일 수 있다는 것이죠. 타인의 작은 호의에도 마음의 문을 쉽게 열 수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나 틈으로 바라보며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미성숙한 태도일 것입니다. 오히려 저 사람이 그동안 많이 외로웠구나. 따뜻한 위로가 정말 필요했구나 하고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인간적인 갈망인지 깊이 이해하고 더욱 진실된 존중과 계산 없는 따뜻함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성숙한 태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징후입니다. 평소의 일상적인 대화 중에 관계나 친밀함 혹은 그와 관련된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성적인 주제가 이전보다 자연스럽게 혹은 예상보다 훨씬 더 자주 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커다랗게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나 깊은 고민 혹은 간절한 바람은 우리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그것을 숨기거나 억누르려 해도 우리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불쑥 마치 숨을 참다가 터져 나오는 기침처럼 일상의 대화 중에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프로이트가 말한 무의식의 발현 혹은 실언이라고 부르는 현상과도 깊이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즉, 억누르려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욱 강력하게 다른 방식으로라도 자신을 표현하려 한다는 것이죠. 만약 한 사람이 오랫동안 깊고 의미 있는 친밀한 관계의 부재를 겪고 있다면 그로 인한 결핍감과 그와 관련된 주제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의식의 표면으로 그리고 결국엔 대화의 테이블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별히 심각한 맥락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편안하고 격식 없는 자리에서 웃으면서 나 너무 오래 혼자였나 봐. 이러다 정말 연애세포가 다 죽어서 화석이 될 것 같아 라고 말하거나 혹은 더 나아가 내 방엔 정말 거미줄 치겠다 는 식의 다소 수위가 높은 자주 섞인 농담을 툭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그저 그 순간의 분위기를 띄우고 다 함께 묻자고 하는 단순한 유머 코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자신의 현재 결핍 상태와 그로 인한 외로움을 유머라는 안전하고 방어적인 장치 뒤에 살짝 숨어 은근하게 그리고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런 농담을 툭 던져봄으로써 너희도 혹시 그러니 혹은 내 이런 솔직한 마음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며 상대방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나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 라는 보편적인 공감대를 확인하고 싶은 무의식적인 시도일 수 있습니다. 혹은 농담의 형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도 유독 인물들의 복잡한 관계나 애정 문제에 대해 평소보다 더 깊이 몰입하거나 혹은 연애나 성신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더 개방적이거나 진지한 태도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토론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 사람이 가십거리에 관심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자신이 현재 내면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이 중요한 주제에 대해 타인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고 그 과정을 통해 자신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정리하며 무엇보다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보편적인 위안과 정서적 지지를 얻고 싶은 마음의 강력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은 이러한 여성의 솔직한 모습이나 개방적인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을 너무 해퍼 보인다거나 남자를 너무 밝힌다는 식으로 매우 피상적이고 무례하게 섣불리 판단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솔직한 욕구와 현재 겪고 있는 결핍을 애써 외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건강하게 바라보며 소통을 통해 긍정적인 해소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용기 있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여야 할 가장 성숙한 태도는 상대방의 그 용기 있는 이야기를 가벼운 가십거리로 소비하거나 자신만의 편협한 도덕적인 잣대로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 속에 담긴 솔직한 마음과 어쩌면 그 안에 숨어 있을지 모를 외로움의 그림자를 진지하게 경청하며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라며 건강한 대화의 상대로서 그 시간을 함께 해주는 깊은 배려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징후입니다. 이전에 자신과 비교했을 때 감정의 기복이 눈에 띄게 심해지거나 평소라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너그럽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법한 아주 사소한 일들에도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하며 날카로운 짜증이나 불필요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특히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이러한 예민함을 보일 때 노처녀 히스테리와 같은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시대착오적이고 한 개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무례한 단어들로 그들을 쉽게 낙인 찍곤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특정 성별이나 결혼 여부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심리 기제, 즉 좌절 공격성 이론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론은 간단히 말해 인간은 자신의 중요한 욕구가 지속적으로 좌절될 때 그로 인해 내면의 분노와 공격성의 에너지가 축적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타인과의 깊은 친밀감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욕구가 지속적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좌절될 때 이는 우리 내면에 우리가 인지하든 못하든 엄청난 양의 심리적 좌절감과 불만을 차곡차곡 축적시킵니다. 이렇게 내면에 축적된 좌절감과 불만은 마치 우리 마음의 퓨즈와도 같은 스트레스 역치, 즉 우리가 외부의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현저하게 낮추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평소의 컨디션이었다면 괜찮아요, 혹은 그럴 수도 있죠 라며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었던 아주 사소한 자극이나 타인의 의도치 않은 작은 실수에도 마치 가득 찬 컵에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떨어져 모든 것이 넘쳐 흐르게 하듯 그 사소한 일이 반가쇠가 되어 쉽게 짜증이 폭발하거나 억눌러 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는 매우 예민하고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나 극심한 배고픔 상태에 놓였을 때 평소보다 훨씬 더 신경질적이 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게 되는 것과 정확히 같은 심리적 원리입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특히 이러한 현상은 현재 혼자인 경우보다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부부나 아주 오래된 연인 사이에서 정서적 단절감이나 관계의 권태기를 심각하게 겪고 있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그리고 파괴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파트너가 물리적으로는 바로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만큼의 깊은 정서적 공감이나 따뜻한 신체적 교감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는 그 불만족과 좌절감은 차라리 혼자인 것보다 더 큰 고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지 부조화를 일으킵니다. 곁에 있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라는 모순적인 감정은 그 사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때 상대방을 향해 직접적으로 나는 지금 당신과의 친밀감이 너무나도 부족해서 불만이야. 혹은 나를 더 안아주고 사랑해줘 라고 솔직하게 표현하기는 어렵거나 혹은 과거에 수차례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 억눌리고 좌절된 방향을 잃은 거대한 에너지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이된 공격성입니다. 즉, 진짜 불만의 원인인 친밀감의 부재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상대방의 사소한 말투, 저녁 메뉴, 집안일을 하는 방식, 돈을 쓰는 습관, 혹은 아이를 대하는 태도 등 전혀 상관없거나 혹은 아주 사소한 문제들을 끊임없이 트집 잡고 그것에 대해 과도하게 짜증을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바쁜 현대인의 감정 기복이나 스트레스의 원인이 단 하나, 친밀감의 부재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숨막히는 업무의 압박,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상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등 수만 가지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혹은 당신 곁에 누군가가 최근 들어 다른 외부적인 상황들은 크게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급격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변화와 기복을 자주 경험하고 있고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나는 지금 누군가의 판단 없는 깊은 이해와 이유를 묻지 않는 따뜻한 연결, 그리고 모든 것을 감싸주는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는 당신의 지친 몸과 마음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일 수 있음을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입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유난히 깊은 외로움을 호소하거나 말로는 정확히 설명하기 힘든 가슴속의 텅 빈 공허감을 자주 토로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의 징후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며 또 가장 마음 아픈 신호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기에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에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외로움은 단순히 지금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거나 함께 어울릴 친구가 적다는 물리적인 사회적 고립감과는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고 심지어 가족이나 연인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온전히 깊이 알아주고 나의 가장 약하고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판단 없이 수용해주는 단 한 사람이 부재한다는 그 뼈아픈 느낌에서 비롯되는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실존적 외로움에 가깝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존 볼비가 평생에 걸쳐 정립한 애착 이론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아주 어린 시절 주 양육자,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틀과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안전기지, 즉 아이가 세상을 탐험하다가 힘들거나 지칠 때 혹은 두려움을 느낄 때 언제든 아무런 조건 없이 돌아와 기댈 수 있고 충분한 위로와 지지를 받으며 재충전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따뜻한 애착 대상입니다. 이 안전기지가 굳건할 때 아이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애착의 욕구는 우리가 성인이 된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부모에서 친구로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종종 가장 친밀한 연인이나 배우자로 바뀌게 될 뿐입니다. 성인에게 있어서도 연인이나 배우자는 삶의 풍파 속에서 기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서적 안전기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깊은 유대와 따뜻한 애착을 나눌 대상이 아주 오랫동안 부재한다면 혹은 곁에 있긴 하지만 더 이상 그 안전기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치 폭풍우 치는 바다 한가운데에 닻을 잃어버린 배처럼 혹은 흙에서 뿌리 뽑힌 나무처럼 존재론적인 깊은 불안감과 함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견디기 힘든 외로움과 심리적 공허감을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애리조나 대학의 리들리 교수가 진행했던 관련 연구에 따르면 특히 여성들은 명확한 이유 없이 우울하고 슬퍼지거나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 때문에 막막함과 절망감, 그리고 깊은 외로움을 느낄 때 파트너와의 친밀한 관계, 특히 신체적인 교감을 통해 그 감정을 위로받고자 하는 경향이 남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는 슬프고 약해진 순간일수록 나는 혼자가 아니야.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거야. 라는 강력한 확인과 절대적인 정서적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연인과의 깊은 포옹이나 따뜻한 잠자리는 나는 이만큼이나 깊이 사랑받고 있구나. 당신은 언제나 나를 지켜주는 나의 안전기지이구나. 라는 그 어떤 수백 마디의 위로의 말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직접적인 비언어적 확인이며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최고의 위로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비극적인 문제는 이러한 절대적인 위로와 존재의 확인을 받아야 할 애착 대상이 곁에 아예 부재할 때 혹은 곁에 있어도 정서적으로 멀어져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때 느끼는 극심한 외로움과 상실감, 그리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인가? 라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심은 때로 한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력을 심각하게 흐리게 만들고 그 공허감을 아주 잠시라도 잊기 위해 우발적이거나 심지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심리 상담 사례나 관련 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감당하기 힘든 시련의 고통이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정도의 극심한 마음의 공허감 때문에 전혀 계획에 없던 충동적인 하룻밤의 관계나 일회성의 만남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앞서 다른 대본에서 잠시 언급되었던 사례처럼 22살의 한 여성은 자신이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던 아주 오래 사귄 연인과 처참하게 헤어진 후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매력과 존재 가치가 한순간에 바닥까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끔찍한 상실감과 자존감의 붕괴를 견디지 못해 주말마다 클럽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만난 전혀 모르는 낯선 남성들과 여러 차례 충동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24살의 여성은 끝이 보이지 않는 힘든 취업 준비 과정에서 오는 극심한 정신적 압박과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이 힘든 현실에서 잠시라도 구원해 줄 사람을 찾다가
익명의 대화 앱을 통해 만난 남성과 별다른 감정 없이 하룻밤을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그녀들은 어쩌면 그 순간 타인과의 강렬한 신체적 연결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존재 가치를 필사적으로 확인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매력적인 여자야. 나는 아직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나는 아주 잠시뿐인 위안이라도 절박하게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외로우며 자존감이 바닥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충동적인 관계는 그녀가 처음에 기대했던 위로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그 마음을 더욱 깊고 어두운 공허함 속으로 밀어넣고 자존감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치명적인 악순환에 빠뜨릴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은 많은 경우 남성들이 진지한 연애의 상대로서 한 여성을 바라볼 때의 기준과 그저 하룻밤의 잠자리 상대를 찾는 기준이 냉정하게 다를 수 있다는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현실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절박하게 원했던 것은 자신의 존재 전체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수용이었지만 상대방이 그녀에게 제공한 것이 그 순간의 표면적인 욕구 해소에 그쳤을 때 그녀가 느끼게 될 그 엄청난 간극과 배신감, 그리고 스스로를 함부로 내던졌다는 자기 혐오감은 처음의 외로움보다 훨씬 더 큰 상처와 절망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자신의 존재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처음 보는 낯선 사람과의 즉흥적인 잠자리를 통해 위로를 찾으려는 선택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인지를 인지하고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5번째 징후입니다. 감정적으로 가장 취약해지기 쉬운 시간대인 늦은 밤이나 혹은 모두가 잠든 깊은 새벽에 평소와는 다르게 뜬금없이 연락을 취해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성에게서 늦은 밤에 오는 모든 연락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외로움의 신호라고 섣불리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급한 업무상의 용무일 수도 있고 낮에 미처 하지 못했던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암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는 늦은 밤이나 적막한 새벽은 낮 동안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던 이성적인 사고의 힘과 사회적인 역할에 맞는 페르소나 가면의 무게감이 현저하게 희미해지고 사람들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가장 연약하고 솔직한 감정들이 고개를 드는 시간대, 즉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가장 약해지는 시간대라는 것을 말입니다. 실제로 한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중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가장 크고 깊게 느끼는 시간대가 바로 이 늦은 밤과 새벽 시간대이며 응답자의 무려 80% 이상이 이 시간대에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싶은 충동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고 합니다. 만약 평소에는 주로 낮에 연락을 주고받던 어떤 여성에게서 유독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에 갑작스러운 전화나 메시지가 왔는데 그 내용에 특히 나 지금 혼자 술 마시고 있어. 혹은 그냥 혼술 중인데 문득 내 생각이 났어. 라는 혼자 술을 마신다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신호에 조금 더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녀는 하필이면 혼자라는 그 단어를 굳이 강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고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립된 상태와 외로운 감정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드러냄과 동시에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지금 나는 누군가가 필요해 라는 마음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알코올 즉 술은 우리의 이성적인 통제력을 느슨하게 만들고 억제된 감정의 빗장을 풀어헤치는 강력한 탈억제제 역할을 합니다. 평소라면 자존심 때문에 혹은 이런 말 하면 내가 너무 약해 보일까 봐 하는 걱정 때문에 혹은 부끄러워서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말들. 나 사실 너무 외로워. 나 요즘 너무 힘들어. 그냥 누가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 솔직한 속마음을 어쩌면 술 기운을 빌려서라도 용기 내어 표현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남성들이 성급하게 오해할 수 있듯이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혹은
당신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라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신호라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근원적인 나의 이 답답하고 복잡하며 때로는 모순적인 이야기들을 그저 판단하지 않고 묵묵히 끝까지 들어주고 이 지독하게 외로운 밤의 시간을 나와 함께 견뎌줄 단 한 사람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일종의 정서적 구조 요청일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런 절박한 연락을 받았을 때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들이 관계를 망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용기 내어 자신의 힘든 고민이나 복잡한 마음을 쏟아내기 시작할 때 그 이야기를 진득하게 들어주기보다는 섣불리 그건 네가 잘못했네. 그럴 땐 이렇게 해봐 라며 해결책을 주려고 하거나 성급하게 조언을 하려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가 정말 명쾌한 해결책이나 정답을 원했다면 왜 굳이 이 늦은 밤에 술 기운을 빌려 당신에게 연락했을까요? 그녀가 그 순간 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능한 해결사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 복잡하고 뒤엉킨 때로는 자기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인 마음과 감정들을 그 어떤 판단이나 비난 혹은 조언 없이 있는 그대로 쏟아낼 수 있는 거대하고 안전한 감정의 그릇이 되어줄 사람. 즉, 아, 그랬구나. 네가 그래서 정말 힘들었겠다. 말해줘서 고마워. 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 라며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주고 깊이 공감해줄 단 한 사람이 필요한 것뿐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급하게 관계를 진전시키려는 욕심이나 상대방보다 우위에 서려는 섣부른 조언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그 자리에 묵묵히 함께 있어주며 그녀의 모든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감정을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제공한 그 작은 위로와 깊은 공감의 순간이 그녀에게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구원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당신이라는 사람을 그저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이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깊은 정서적, 신체적 교감이 부재했을 때 한 여성의 내면과 외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5가지의 주요한 심리적 징후들에 대해 아주 길고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이 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첫째, 사랑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의 만성적인 결핍으로 인한 피부의 굶주림 상태로 인해 성적인 맥락이 아닌 따뜻하고 안전한 사람의 신체 접촉, 즉 그 온기를 간절히 갈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내면에 억눌려 있던 결핍감이 무의식의 발현을 통해 일상 대화 중에 관계나 친밀함에 대한 주제가 유머러스한 농담이나 혹은 예상 외의 진지한 토론의 형태로 자주 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친밀감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좌절됨에 따라 스트레스 역치가 낮아져 평소라면 넘어갔을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는 등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고 때로는 공격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넷째, 성인으로서의 정서적 안전 기지가 부재함으로 인해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느끼는 깊은 실존적 외로움과 심리적 공허감을 자주 느끼며 때로는 이를 급하게 해소하기 위해 충동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이성적인 판단력과 심리적 방어 기제가 가장 약해지는 늦은 밤이나 새벽, 특히 혼술 등을 매개체로 하여 자신의 깊은 외로움을 호소하며 타인과의 절박한 정서적 연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토록 길고 자세하게 때로는 반복적으로 이 5가지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은 결코 그 사람이 이상하거나 부족하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한 사람의 지친 영혼이 우리를 향해 보내는 나는 지금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고 싶습니다. 나는 혼자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라는 너무나도 절실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외침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공감하고 싶어서입니다.
부디 이러한 신호들을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는 근거로 삼거나 혹은 그 사람의 마음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나 공략해야 할 약점으로 바라보지 않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시각이야말로 인간을 수단으로 보는 가장 비인간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오히려 한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깊은 결핍과 말하지 못했던 아픔을 더 깊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창문으로 바라보는 그런 성숙한 시각을 가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정한 친밀감과 깊고 오래가는 관계는 상대방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고 공략하여 쟁취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대방의 가장 연약하고 취약하며 부끄러운 순간을 우리가 우연히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못 본 척 외면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따뜻한 시선으로 그 곁을 묵묵히 지켜주며 판단 없이 그 아픔을 함께 보듬어 안을 때 비로소 싹트는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계산적인 기술이 아닌 더 깊은 이해와 진실된 연결, 그리고 따뜻한 공감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지금까지 관계 심리 전문가 박지원 박사였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심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